이세돌 바둑 기사가 이제 취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했던 말인데 앞으로는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창업을 해야 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사업의 공식이라고 제가 한 2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도 이제 공식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어떠한 공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산수에서 우리가 구구단이라는 걸 외우는데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2, 4, 8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4번 하면 8이구나, 이거를 하나씩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회사가 5번째 회사인데 그래 지금 거의 20년째 회사를 하면서 사업은 어떠한 공식이 있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사업을 해서 망하는 확률은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세상에는 보니까 돈을 버는 4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근로자, 뭐 다 아시다시피 일을 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는, 여기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속하시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영업.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일. 여기에 이제 누가 있으냐면 뭐 자영업자, 그리고 의사, 변호사. 뭐 자영업자라고 하시면은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내 일을 한다라든지 뭐 프리랜서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뭐 변호사, 의사. 변호사님들도 재판이나 사건을 수임하면 돈을 버는 것이고, 수임 못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료를 열심히 하면 돈을 버는 거고, 진료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여기에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가인데,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창업가, 사업가,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랑 여기랑 헷갈려 하시는데, 창업하면은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신다고 보시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달라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영업 이런 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리잖아. 물론 뭐 식당이라고 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오토로 돌아간다, 뭐 그러면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가, 돈으로 돈을 버는 일. 뭐 임대업 투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샀어. 건물을 사서 내가 임대 수익을 받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물론 뭐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내가 돈으로 건물을 샀더니 그 건물이 나한테 매달 돈을 주네. 또는 내가 주식을 했더니 주식이 올라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네. 아니면은 이런 사업가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돼서 나한테 배당 수익을 주거나, 돈으로 돈을 버는 일, 이걸 자본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업가. 왜? 우린 돈이 없거든. 그죠? 돈 있으면 이거 하면 되지. 근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걸로는 돈을 벌 수 없고, 이거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 못 벌고, 결국은 사업가라는 것을 통해서 시스템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바둑 기사가 했던 말인데, 앞으로 창업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모든 것들이 이제 AI나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더 이상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고, 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공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업의 공식은 이래요. 우선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죠.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선정된 아이템을 뭐 개발을 하든 제품을 만들든 아니면 사이트를 만들든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죠.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제 서비스를 런칭했어. 그러면 광고, 홍보, 영업 등으로
뭐 매출을 일으키든 아니면 회원을 만들든 뭐 지표를 만들든 어쨌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지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금 유치. 이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이런 걸 했으니까 뭐 매출이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좀 더 빌려주세요. 뭐 투자자한테 가든 아니면 정부기관을 가든 자금 유치를 해서 또 마케팅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근거로 또 자금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자금 유치하고 이거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의 공식은 전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하고 서비스 런칭하고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하고 또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하고 이거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할 때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시죠. 맞아요. 누군가는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실 거고요. 누구는 명예를 위해서. 난 돈 필요 없어. 세상에서 이제 명예 좀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인정받죠. 인정 욕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체성.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을 다닌다고 하면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직장을 하다 보면 뭐 능력이 뭐 무시가 돼서가 아니라 직장에서는 이 각 사람마다 해야 되는 역할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뭐 직장에서 회사 다니다가 나 창업할래. 왜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1등.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1등 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사업을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바이앱스라는 이제 앱 빌더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위거든요. 왜냐면 저희밖에 없어. 저희밖에 없어. 그러니까 1등 할 수 있어. 사업을 하면 1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0%.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일을 할 때 회사에서도 사실 우리가 100% 에너지를 뭔가에 일을 하는데 투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회사 일에 100% 내가 진짜 오늘 출근해갖고 100% 나야 일을 에너지를 소비했다?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내 일은 내 일이잖아.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를 소비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절대. 왜냐하면 식당 창업했어요. 식당 창업했어. 그러면 돈이 중요해요? 맛이 중요해요? 당연히 맛이 중요하지. 그러면 학원 창업을 했어요. 제가. 그럼 돈이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해요? 당연히 성적이 중요하지. 왜냐면 돈 벌려고 하긴 하지만 본질은 이거라는 거지. 식당에서는 본질이 맛이고 학원에서는 본질이 성적을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돈이 본질이 아닌 이 사업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맞이했던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이에요. 사업은 뭐다? 문제 해결.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어. 뭔가 불편해.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런 게 없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타심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타심이 뭐냐면 진짜로 세상 또는 상대방이 이것을 필요로 할까? 진짜로 이것을 필요로 할까?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디테일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온다. 정말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또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진짜로 저 사람들이 원할까? 라는 정말 그 사람한테 이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이입을 충분히 해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디테일이 나오고 창의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부족하죠.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서비스 하면서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런 거 왜 없지?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해야 돼?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진짜 이게 필요한가? 요새 AI가 나오고 하니까 AI로 비서를 만드네, 뭘 만드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이게 필요하냐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지
내가 진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테일이 나오고 창의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 아이템 선정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김봉진 의장님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에 강의에서 자기는 이 전단지를 그냥 앱 안에서 그거 보고 전단지를 다 모아놓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했었던 게 전단지를 다 모아갖고 그거를 뭐 스캔을 하든 그걸 다 올려놨었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불편하거나 이게 왜 없지? 그러한 아이템으로 해야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된다. 예시. 제가 세 번째 회사 이제 광고 대행사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한 2010년, 11년 뭐 그때였으니까 이런 이제 요새는 많지만 뭐 체험단 사이트가 없었거든요. 제품을 주고 사용자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서 하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체험단 사이트라는데 단가 물어보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고 뭐지? 저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이트를 만들었죠. 사이트 만들어갖고 캠페인 등록하고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이제 블로거들이 신청을 해서 관리자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제품을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가능한 체험단 사이트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우리 광고주들한테 야 50만 원만 줘. 50만 원만 줘. 라고 했더니 다 저희 쪽으로. 그때 저희가 회원이 거의 한 7만 명까지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회사는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우리 50만 원 받아. 엄청 싸니까 저희한테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불편했던 부분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데 2012년, 2013년만 하더라도 모바일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여가지고 뭐 저희 고객사 중에서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이 자기 앱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앱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그때 뭐 쇼핑몰 앱을 만드는 게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진짜 싸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이거 어쨌든 한 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걸로 계속 세팅해주고 복사해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월 구독료 형태로. 그래서 지금 만든 게 바이앱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2015년에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방식은 이거예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세팅만 해주면 되니까 제작비는 받지 않고 월 관리할 수 있는 뭐 푸시도 보내야 되고 뭐 앱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드리면서 월 구독료를 받자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두 개를 같이 이용하는데 한 달에 9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9만 원씩 받아갖고 지금 저희 서비스 이용하는 업체들이 1000여 개가 좀 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 내가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화를 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것이다.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생활하면서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아니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불편함을 뭐뭐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저 동그라미에다가 그나마 이제 좀 이걸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업체와 배고픈 자를 연결해 주는 것. 야놀자는 뭐죠? 숙박업체와 숙박자를 연결해 주는 거. 직방은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플랫폼은 결국.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 잠깐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전단지를 다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 했어요. 어떤 사용자가 봤네? 배민을 보고 이제 앱으로 이제 주문한 거예요. 앱을 주문했어. 저 천안문에다가 이제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앱으로 주문하고 결제했네. 근데 배민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 식당 사장님들이 배민이 너무 잘 될 줄 알고 뭐 입점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다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주문 들어온 걸 받았어. 그 다음에 천안한테 전화하는 거죠. 사장님 여기 배달의 민족인데 어디 주소로 짜장면 2개, 탕수육,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배달해 주세요. 결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배달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 대단한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여기 있는 거 다 플랫폼인데 지그재그는 어떤 컨셉이냐면 쇼핑몰이 너무 많잖아요. 여성우리 쇼핑몰이 뭐 거의 뭐 한
3,000개, 4,0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네 3,000개, 4,000개 쇼핑 일일이 들어가서 보기 힘들지? 내가 쇼핑몰을 이렇게 다 모아놨어. 너희 들어와서 한꺼번에 쇼핑몰을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쇼핑해. 이게 지그재그. 굿딱. 아,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네이버 검색하기는 귀찮고 이게 뭐 어느 병원이 잘 되는지 모르겠고 후기도 보고 싶고 하니까 굿딱에서 뭘 했냐?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모아놨어요. 굿딱이라는 곳에. 내가 병원들을 전체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떤 병원이 잘하는지 뭐 정형외과인지 뭐 이비인후과인지 내과인지 이런 것들 보고 이용해. 에어비앤비. 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광고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숙박하는 업체 일로 와. 다 모아놓고 여기에 엄청 많은 숙박객이 있으니까 여기에 호텔이나 이런 그 숙박 업체를 찾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제공자와 피로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뭐 레드오션 아니야? 그런데 아직 기회는 많다. 왜냐면 자동차 튜닝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휠 도색을 해야 되는데 뭐 네이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라고 검색했겠죠? 휠 도색 검색해서 업체 쭉 나와. 그러면 그 업체들 일일이 다 가가지고 뭐 위에 있는 업체부터 들어가서 제 차량 사진이랑 휠 사진이랑 제가 어떤 차인데 휠 도색을 어떤 색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걸 해가지고 네이버 1번, 2번, 3번 10개 정도 보냈어. 진짜로. 어디는 한 짝에 뭐 15만 원, 뭐 어딘 60만 원, 어딘 100만 원, 뭐 지멋대로야.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일 저렴하네. 뭐 이렇게 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라고 해가지고 15만 원짜리 거기 가서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게 뭐 신차 패키지, 오디오, 휠, 도색, 랩핑, 썬팅, 흡기, 배기, 튜닝이 엄청 많잖아. 이 자동차 튜닝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자동차 구매 플랫폼.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신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신차 사고 싶으면 어디 가죠? 뭐 현대자동차 대리점 가든. 결국은 자동차는 딜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 싶은 차량 그리고 할부, 선수금 얼마 이런 정보들 해가지고 견적 올리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딜러들이 보고 저는 얼마 제공할 거예요. 그럼 견적서 받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하면 되잖아요. 헤이 딜러와 좀 약간 비슷한 방식이지만 신차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플랫폼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중개 플랫폼. 제가 쇼핑몰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피팅 모델이 보통 요새는 하루 일당이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은 어떻게 이제 일거리를 구하냐.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그 모델나라라는 곳에다가 이제 자기 프로필 막 올려놔요. 그래서 사진도 올려놓고 경력도 올려놓고 했던 거 뭐 이제 인스타도 올려놓고 하면 업체들이 거기를 보고 이 모델 괜찮네 연락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요새 이제 인스타처럼 그렇게 피드 형태로 보는 게 이제 유행이니까 프로필을 등록해 놓고 이미지 다 등록해 놓고 경력 이렇게 보고 이 모델 괜찮네 연결할 수 있도록 피팅 모델과 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모델 중개 플랫폼.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이제 뭐 고철 직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이 뭐 고물상, 제가 제 친구가 고물상을 했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철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근처에 사갈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걸 사갈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고철이 많은데 이걸 전국에서 가서 이걸 사갈 사람은 어딘가는 있을 거잖아요. 고철을 구매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면 되는 거네. 제가 간단하게 뭐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겠죠. 찾아보면 내가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한번 찾아보면 무조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된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내가 필요로 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 좀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 쇼핑몰 할인 이벤트 모음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쇼핑몰들이 뭐 이벤트나 할인이나 뭐 아울렛이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보통 티셔츠가 이제 8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할인을 하거나 이렇게 뭐 시즌 오프를 하면 한 19,000원, 29,000원 이렇게 엄청 저렴하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나만 알기만 좀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막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 링크를.
뭐 그런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세일 정보, 할인 정보를 또는 이벤트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스마트 캐리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해외를 가는데 캐리어를 들고 갔는데 막상 무게를 딱 재니까 오버한 거야. 캐리어 실을 때 보통 이제 뭐 수화물 무게가 있는데 이게 오버돼갖고 그래서 막 거기서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막 이거 뭐 어떤 거는 버리고 뭐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했는데 캐리어에 수화물을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고 핸드폰과 연동해가지고 내 캐리어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하고 뭐 이런 캐리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고 제품 판매 대행 서비스, 이게 뭐냐면 저는 뭐 당근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이런 거에서 판매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너무 귀찮고 뭐 조금 비싼 거야 이제 뭐 팔겠는데 그런 게 아닌 거는 사실 이제 너무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나 이런 것들 내가 직접 판매하는 건 좀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판매할 제품들을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래서 이건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건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건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걸 정리한 다음에 업체에 그냥 보내면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팔아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촬영도 해주고 등록해서 판매해주는 거야. 그 판매자한테는 안 팔린 거 다시 보내고 판매된 것만 수수료 제외하고 기타 비용 제외한다면 다시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로 고민했었죠. 그리고 개인 간 공유 서비스, 집에 있는 제품 중에 정말 가끔씩 쓰는 제품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또 캐리어, 자전거, 장난감, 뭐 어쨌든 개인 간의 물품들을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잠깐 필요하면 그냥 잠깐 쓰고 돈 빌려주고 하면 되잖아. 지역 기반으로 서로 개인 간 물품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 뭐 이렇게 사업을 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사업성 검증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을 챗GPT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뭐냐, 문제 정의, 시장성, 차별화, 실행 가능성, 수익 모델, 확장성, 뭐 리스크 관리, KPI 지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챗GPT한테 이제 그 사업성 검증해줘라고 한 다음에 내가 스마트 캐리어라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검증해줘. 스마트 캐리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이런 불편함을 겪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실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문제 정의, 캐리어 분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차별화를 약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다른 방식이다. 그리고 시장성, 여기 봤더니 반복 구매율이 너무 낮다. 시장 규모는 크지만 교체 구매도는 너무 낮아 매출 성장은 제한적이다. 차별화, 차별화 포인트가 한 제품 통합이라는 점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꼭 통합된 제품 써야 할 필요성은 약하다. 실행 가능성, MVP 제작은 가능하나 규제 인증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실행 가능성 낮고 차별화가 그렇게 해야 되네. 시장성이 그래, 구매 빈도가 낮으니까 매출이 좀 제한적일 수 있네. 이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점수화를 해가지고 총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보통 본인 생각은 이거 무조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실제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케팅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광고하고 뭐 그냥 돈 쓰면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좀 많이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새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새는 정말 이 브랜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창업자의 뭐 일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뭐 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토리를 녹이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했는지,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이거를 통해서 고객 또는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진솔한 경험과 동기를 담은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내는 거죠. 요새는 이러한 본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의 구조는 뭐냐면 먼저 문제 제기, 실제 내가 겪은 불편과 고객의 불편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해결 과정, 실패, 시도, 노력, 제작 과정을 그 과정을 또 이제 스토리를 남아내는 거죠. 솔루션 제시, 제품 서비스의 본질, 그리고 실제 사용 후기, 그리고 앞으로 고객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는 게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스마트 캐리어 얘기했죠. 문제 제기.
아니 공항에서 캐리어를 무게초과로 당황한 경험,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공항에서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의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일단 문제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 과정, 기존 캐리어의 무게계를 부착을 해보고 보조 배터리 일체형 제작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제작 과정을 다 녹이는 거죠. 해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솔루션 제시를 하는 거죠. 무게 자동 측정, 배터리 충전 기능, 뭐 핸드폰 연동되는 실제 후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무게 초과 걱정 없는 여행이라든지 공항, 이런 시간 여행, 새로운 여행에 대한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예시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알릴 것이냐. 내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야,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한 명한테 팔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다수한테 팔아야 돼. 정말 다수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상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아까 그 제작 과정, 내가 왜 이걸 내가 어떤 부분을 고민했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영상에 녹여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는 거죠.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영상을 제작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앱 빌더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거의 10년 정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정체가 될 거잖아요. 제가 1대1로 만나면 거의 한 90% 이상 거의 계약하시거든요. 왜냐면 실제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죠, 앱 필요하네요, 해야겠네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저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유튜버를 개설을 했거든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 정말 매출을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막 이렇게 몇백억씩 하는 고객사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실제 관리자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매출을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그 매출 중에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구매 전환이 높고 어떻게 앱을 관리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쇼츠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이제 너무 컨텐츠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 이번에 첫 번째 올라온 게 이제 앨리스 마샤라는 가방 브랜드, 이번에 유튜브 인터뷰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고객사가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많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왔는지, 성공 스토리라든지 실제 창업을 하면서 힘든 거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인터뷰를 하고, 그 안에 저희 고객사니까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앱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뽑아서 그거를 쇼츠로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결국 마케팅은 본질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좀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좀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창업하실 때는 꼭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창업을 했어. 나는 무조건 서비스 런칭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3년 안에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꼭 3년 안에는 내가 IR을 해서 투자를 받아야지 라는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제 저희 서비스 했을 때 2022년까지 매출이었거든요. 실제 매출이에요. 서비스 런칭하고 첫 달에 5천 하고, 그 다음에 3억 하고, 4억 5천 하고, 8억 하고, 12억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때 IR 했으면 저 무조건 투자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는 몰랐어. 이거를. 제가 실제 IR 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거의 7년, 8년 지났잖아. 8년 지나니까 심사역 때 대부분 뭐 8년 동안 투자 못 받았으면 투자 못 받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때 처음 했는데. 그리고 매출도 지금 이제 정체가 됐잖아요. 정체가 됐으니까 시장이 끝났나 보다. 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뭐 8년 동안 투자 못 받았으면 그 이유가 있겠지라는 선입견을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서비스 런칭을 이때부터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때만 투자사한테 IR 해가지고 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하실 때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되든 안 되든 내가 무조건 투자를 목적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이거 뭐라 그랬죠? 내 문제를 해결할 플랫폼이 됐든 아이템이 됐든 결국 문제 해결. 그리고 서비스 런칭은 돈 없으면 중진공에 보면 예창사라고 있어요. 예비 창업 사관학교라고. 거기 보면 아직 창업하지 않았지만 내가 창업할 거야. 그러면
2천에서 7천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창업하면 또 창업 자금을 이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신보 기보, 정부 지원금 이런 거 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 동안 총 23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출 뭐 엄청 많았냐? 이 도소매하는 법인에서는 한 10억 정도 받았고, 아까 소프트웨어 하는 데서는 13억 정도 받았어요. 총 10년 동안 23억을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정부 지원 자금은 안 갚아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돈 벌면 당연히 갚아야겠죠. 돈 벌어서.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 회사 정리해야 돼. 그러면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대표이사가 갚아야 됐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망하면 안 갚아도 돼요.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어요. 마케팅 어떻게 되냐? 서비스 런칭했으니까 광고 홍보 영업 등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든, 아니면 회원 가입을 늘리든, 뭐 지표를 만들든, 본질은 아까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금 유치하는 거죠. 뭐 VC가 됐던, 중진공이 됐든, 신보가 됐든, 기보가 됐든, 은행이 됐든, 아까 저희 매출 봤던 것처럼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서비스 런칭하게 되면 IR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받겠다 이런 목적을 하시고, 뭐 안 되더라도 뭐, 그리고 중진공 그리고 신보 기보 이런 데서 매출이 올라가면 계속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 정리. 돈을 버는 4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사업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업은 아이템 선정, 서비스 런칭, 마케팅, 투자 유치라는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좋은 아이템은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마케팅은 결국 본질, 브랜드 스토리를 녹여내고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 홍보한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한다. 그리고 마케팅하고 또 투자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 이건 것 같아요. 이걸 듣고도 아마 안 하시는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 선정이 되면 일단 하는 거예요.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네, 베네딕트 말처럼 그냥 하시면 돼. 그냥 해. 나 잘 모르겠고 일단 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단 하면, 만약 이기면 당신은 행복해지실 것이고,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현명해진대요.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 네, 마지막으로 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